지금 글로벌 제약 산업의 기초를 뒤흔들고 있는 무려 500조 원짜리 거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네, 500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제약 산업에서 그냥 통째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5년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2028년에 정점을 찍죠. 2030년까지 사라지는 매출이 무려 3,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재앙, 이걸 바로 특허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특허 절벽. 이름 그대로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황금알을 낳아주던 블록버스터 약의 독점 판매권이 끝나버리니까 그 수익이 말 그대로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이 절벽으로 향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암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키트루다부터 옵디보,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까지 이 약들 말고도 200개가 넘는 블록버스터들이 줄줄이 특허 만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뭐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맞닥뜨린 위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특허 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더해서 이 업계를 덮치는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됐거든요. 이미 벼랑 끝에 간신히 서 있는데 누군가 등 뒤에서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주범이 뭐냐?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이 법이 신약의 수익성에다가 아예 타이머를 달아버렸어요. 약이 시장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똑딱, 똑딱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이 IRA의 핵심은 바로 이 시간 제한입니다. 일반적인 화학약품은 딱 9년,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조금 더 길게 13년. 이 기간이 지나면 정부랑 강제로 약값을 깎는 협상을 해야만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특허 만료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복제약이 나오기도 전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특허 기간을 조금씩 늘린다거나 약의 형태를 살짝 바꿔서 수익 내는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이 통했거든요. 근데 이제 IRA 때문에 그런 꼼수는 전혀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신약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즉 상업적 생애 주기가 그냥 확정적으로 짧아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특허 절벽과 IRA라는 이중고에 딱 부딪힌 거대 제약사들, 우리가 빅파마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이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인 전략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지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내부 R&D 결과만 마냥 기다릴 여유가 없어진 거죠.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서 이미 완성된 보석을 찾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3년부터 거래 건수랑 금액이 확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특히 후기 단계, 그러니까 시장 출시가 코앞인 신약에 대한 M&A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이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잘 익은 과일을 시장에서 사오는 쪽으로 전략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체 개발은 너무 느리고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반면에 작은 바이오텍이 개발한 후기 단계 신약은 이미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죠. 결국 시간과 위험을 돈으로 사는, 지금으로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빅파마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들여려고 하는 신약, 그게 과연 뭘까요? 지금 그들의 시선이 딱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바로 그 약, 성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데이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른쪽에 있는 항암제들의 예상 최대 매출, 그러니까 피크 세일즈가 더 높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비밀은 바로 매출의 지속성에 숨어 있습니다. 한 방짜리 홈런이냐 아니면 꾸준한 안타냐, 바로 그 차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왜 이렇게 매력적이냐? 4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이건 만성질환이라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죠. 둘째, 확장성. 약 하나로 여러 다른 질병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긴 수명. 대부분 13년의 수익 보장 기간을 누리는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존의 강자들이 떠나면서 주인이 없어진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항암제처럼 한 방의 파괴력은 좀 덜할지 몰라도 훨씬 안정적이고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완벽한 투자 대상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산업의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제약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빅파마는 돈 많은 큰손 구매자가 되고 혁신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들은 아주 매력적인 매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신약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플랫폼 기술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FcRn 억제제라는 아주 유망한 자가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후기 임상 단계에 있어서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안에 그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기존의 빅파마가 가진 리스크가 오히려 혁신 바이오텍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너무 치열한 항암제 분야보다는 자가면역 질환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 그리고 신약의 가치를 높여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의 전략이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가 독자 개발에서 협력과 인수라는 생태계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인 겁니다. 500조 원의 공백, 이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500조 원의 기회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